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황인성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비전을 만드시느라고 열정적인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신 언론사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평 1동, 4동, 5동, 북의 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황인성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 주민을 만나면 모두가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연속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수가 회복되어 서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요지가 인사원칙에 대한 꼭지까지 총 8꼭지입니다. 그래서 팩트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자들의 금평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점수 등을 인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여러 공직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2015년 정기 인사 때 구청에서 시청으로 인사 이동되면서 1년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 전체 인사 승진 6급에서 5급 대상자 중에서 금평 점수나 또 모든 점수에서 1등인 자가 3, 4, 5배수, 배수 안에 든 3, 4, 5등에 밀린 그런 인사는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여기에 어떠한 외부의 입김도 배제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일하는 시를 만드느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사 원칙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희망보직제라든가 다면평가제, 지휘평가제, 심지어는 그 인사를 하고 나서 이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예고제 등을 통해서 하는 데는 아마 인천시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인사에는 어떤 사가 끼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한다는 의지를 천명을 한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다 각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을 얘기하고 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대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인사 원칙을 세워서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보완시켜 나가는 이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 과정에서 승진 배수 범위에 의존을 중시하지 않고 1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만 탈락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만약에 근무 성적 평정 배수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불합리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건 존중을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그보다 고려해야 될 정말 탁월한 업무 역량을 성과를 발휘해서 발탁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사가 전체가 다 평가라는 게 아니라 단위 부서에서 하고 단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구에서 승진을 올라온 그 대상자가 평가 기관의 위치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고 본청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본청에서 1위자로 무조건 인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다 정합니다. 원칙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든지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승진되지 않으면 원칙이 이게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혹시 뭐가 좀 부족한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 기준을 만드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술직 6급인데요. 네. 그 기술직 6급 대상자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대상자에 2015년도에는 구청에서 인사이동위에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네. 그런데 금년에도 점수 1위인 당사자가 본인이었는 것 같아요. 예. 예, 공직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말씀이 이제 들리고요. 그래서 그 모든 금평에서 1등인 자가 3, 4, 5등에 드는 그 배수 안에 든 당사자들한테 밀린 인사 원칙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일반적인 그 상식에서 듣는 게 본 의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질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승진 배수 범위대로 무조건 승진을 한다면은 사실 그 고가 점수를 받는 데에만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가 점수 외에 소위 말하면 지휘평가, 단면평가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국장, 과장이 직원을 어떻게 일하는 걸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동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가에서 1위를 했지만은 지휘평가나 다면평가나 아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못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여러 가지 업무 성과 평가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뭐 시장이 이 사람을 해라 국장이라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갖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지 승진 서열 범위 1위에 대부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다면평가가 가령 좋고 그럼 당연히 승진이 되는 겁니다. 지휘평가가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기준을 다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신 의원님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면 뭐 우리 행정국장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사에 관련된 개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부분에 오해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납득할 만한 자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신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그 공직자가 그 개인 대상으로 다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거거든요. 이제 다만 그 이로 인한 혹시 상처를 받아서 자괴감에 빠져들거나 또 그
시민을 위한 이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하지 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인사 원칙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말 명확한 근거에서 하시는 게 맞다. 본의원 이렇게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있습니다. 네. 일부 공직 사회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예, 말씀.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인 인사 원칙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요새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연일 신문 보도를 통해서 표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정복 민선 6기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근자의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으셨죠. 네. 이거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저는 뭐 조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사실 1년 전에 인사 방침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서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이 이제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상황이 있어서 후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상공회의에 있어서 물론 정한다만 시의 협의가 있어서 그 당시 얘기인즉슨 부시장 출신이 부시장 출신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부시장 출신이라는 그런 법도 없고요. 또 다른 데도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사관 중에서 적임자가 판단이 되는 사람을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그 후에 상공회의소에서 뭐 강화 산단 등 현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연기를 몇 달 유예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달 더 이렇게 연장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됐을 뿐이지 마치 이번에 뭐 인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근원적으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공직자 정부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결과를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내용을 시장님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한게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시에서는 불가 판정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죠. 이 문제를 집중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사안 그다음에 교통공사 사장 친인척 채용 문제 의혹으로 인한 사임 등 당초에 이제 우리가 직함이 정무부시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우리 이제 네. 그런데 민선 6기 유정복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방 재정에 녹록치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직함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을 했고 또 이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사 규정에 또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에도 위반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동의해서 취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취임하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바랬던 것은 인천시민이 바랬던 것은 그다음에 시장님이 바랬던 것은 중앙정부의 과거 역할을 충실히 잘해서 인천시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 채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년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네. 1년 원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1년 정도 이제 하시다 그만두셨고 두 번째 이제 취임하신 홍순만 경제부시장님도 약 8개월 정도 하시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우리가 뛰어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의 인재가 이렇게 없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분은 사실은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구실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사임하게 됐고요. 또 후임으로 오신
우리 지금 조동암 이제 부시장님이 세 번째 재임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상황인데 이분도 사실은 2급으로 정년 퇴임하시다가 또 비서실장으로 4급으로 임명되셔서 일하시다가 또다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일하게 됐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 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결국 이런 과정을 보면 시장님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인사 판단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인천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무부시장 두고 과거처럼 제 시장 대신해서 밖에 나가서 소통하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인천의 재정 문제라든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천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저는 부시장, 과거의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꿔서 아마 우리나라 시도 부시장 중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부시장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시장이 뒤에서 많은 뒷받침을 합니다만 하도록 해서 경제부시장을 만들고 기재부 차관 출신을 부시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실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많은 부채를 부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출 구조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이제 1년 하고 그만두고, 또 인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아주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경제부시장을 또 임명을 한 겁니다.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충분한 기간을 근무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기간이 1년 또는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부시장의 역할은 그대로 하고, 또 더더욱 시민들이 일부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통 기능도 함께 좀 갖도록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바꿔서 오랫동안 인천에서 40년 근무를 한 공직자 출신으로다가 정무경제부시장을 두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급으로 퇴직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하고 경제부시장이 되고, 이런 부분은요, 진짜 인천을 위해서 누가 적임자냐, 이것이 초점일 뿐이지 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우선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또 개방형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처럼 계급이 계단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서 지금 정무경제부시장을 임용해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가끔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본의원도 인천에 살고 있는 지 한 40년 정도 됐고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인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천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가치 재창조에 부응하고 주체성을 가진, 인천을 정말 사랑하고 오직 인천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 등용이 첫 번째다, 이렇게 보고요. 사후에는 네네. 이런 반복된
인사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세 번째 부임하신 우리 조동환 정무경제부시장님도 소통 잘하셔서 인천 네. 시민만 바라보고 정말 직무를 충실히 잘하는 가장 유능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월미 고도 제한하고 케일프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시장님 친인척에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보도 내용을 여러 번 접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여기 본 회장에도 그렇고 이제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친인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 맞는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친인척이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 부분을 사실 이번에 어디에 몇 평이 있고 뭐 어디 이런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어쨌거나 시장님이 현명한 판단인지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실지는 아직 유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보나 사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이한구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어서 신우님도 잘 아마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돼서 잘 아실 텐데, 이런 문제가 시정 불신이 초래된다든가 해서 시정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도 무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시장이 저를 포함하는 주변의 이익과 관련돼서 시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이 의혹이라든가 또 각종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은 그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조금 말씀드린,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어디에 어떻게 토지를 구입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그걸까지를 갖다 고려해서 또 그거를 이해해서 시정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전 시장 때 기본 방침이 다 정해져 가지고 영역이 진행되어 온 거고, 의회에서도 다 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이상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아까 팩트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팩트 아닙니까? 팩트 이외의 얘기를 갖고 하면은 그건 자꾸 시민들에게 본 의원이 이제 부동산 소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시장님이 답변 내용에 그런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관련 자료를 보면 지금 제가 여기 한 개 띄워놨는데, 이게 2010년도 인천 광역시에서 시보로 띄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카 사업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확인한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번 사업 부지 인하 월미 지구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도시계획국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하셨거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고, 2010년도에 시보에 지금도 떠 있는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의원님, 오히려 저는 의원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2010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해 농림부 장관으로서 이랬는데, 제가 인천시 공담공부가 되는 거하고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사실을 해당국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것은 2002년도에 사실은
월미 은하내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2004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시장님은 정말 그 시민 입장에서 그런 의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담대하게 그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시는 게 훨씬 더 홀가분하고 오직 그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님 뭐 질문한 거예요. 그거는 저 의원님 말씀은 뭐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이게 어떤 개개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발전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제껴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저도 사실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히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 뭐 불신을 조장하고 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될 때 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이 사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는 뭐 의회에서도 다 의견 청취했다시피 시민들이 다 수건 사업으로 이해되고 또 다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어 온 건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만에 하나라도 이게 혹시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 본연이 살고 있는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시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부평 이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깡시장, 그 다음에 부평 종합시장, 진흥시장, 자유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2009년 11월 달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시는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이 면적이 1874평방미터 정도 돼요. 소유 주체는 약 61명 정도 되는데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 그냥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그 앞에 거 이제 정지시켜 주시고요. 그 앞에 걸로요. 지금 시장님이 보시지만 이게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우리 이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우리 국하고 부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 온 것도 본연이 사실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D급 판정 받고 지금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행정을 보고 시청을 믿고 시 공직자들 믿고 시장을 믿고 인천 시민은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터전입니다. 네. 이런 불안전한 장소에서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이런 장소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애로나 고충이 얼마인지 정말 헤아려 보셨는지 시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61명 소유 주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60명 넘게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주에 있다가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한 2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폐허 같은 이런 시설에서 장사하고 있는 우리 부평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하루속히 헤아려서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장사를 생업에 평안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네, 부평 자유시장이 이제 건립된 지 40년이 지나고 노후화돼서 지금 화면에 보듯이 문제가 많이 있고 또 D급 시설로다가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건축 방향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지금 해오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일부 반대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의견 조율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안전 문제가 좀 같이 한 방향으로 돼서 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새로 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선은 안전 조치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 보수하고 보강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현안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인천 300만 시민은 시장님을 쳐다보고 사실은 인천시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의원이 굉장히 부분적인 방관적인 태도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첫 번째 문제로 이제 그 해경안전본부 이전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도 시장님이 정말 중앙정부나 대통령 만나 뵙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천 시민, 그 다음에 북한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서해오도에 인접해 있는 해경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300만 시민이 안전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도 하시고 의견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서운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은 통합예비군 훈련장 문제하고요. 상동에 지금 그 영상문화단지 부천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지금 대형 문화복합 레저 단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또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정말 시민들을 향해서 인천의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 반대이고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의견 표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시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300만 시민은 시장님을 믿고 시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고 시정책에 대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평 인근 부천 지역에 대형 쇼핑몰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 의원님 말씀을 주셔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부천시에 아직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추진되고 있게 되면은 이제 부천시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부천시에서는 인접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좀 화면 좀 넘겨줘 보세요. 여기요. 네. 요게 이제 그 지금 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이런 인근의 반경 20km 이내의 그 상권 완전 몰빵해 간다는 그런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청석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날마다 걱정이 태산 같고요. 네. 어떻게 그 지혜를 모아서 이 슬기로운 부분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시장님이 좀 감안하셔서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입니다. 그 대중교통 광역버스에 대한 그 부분하고 중경면제 문제인데요. 그 본 의원이 사실은 232회 그 업무보고 당시에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버스 업계에서 제시해 준 원가 계산 산정표를 가지고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하고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자체적으로 전문가나 또 용역을 줘서라도 운송 원가에 대한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서 이 요금 인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하자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주먹국시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도를 통해서 SBS에서 이번에 그런 보도를 했는데 밤 12시에서 2시까지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빈차로. 왜? 운행 키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점검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네, 그 부분은 하여튼 뭐 말씀하신 취지를 잘 점검을 하겠는데 그 운송 원가 용역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 용역은 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보류가 됐죠. 예, 보류가 됐고 앞으로 이 심의 과정에 좀 더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이 광역버스 요금이 2012년에 정해지고 이제 이상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경영 압박으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갖고 버스 운행을 중지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각각 이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을 했다는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유보가 돼 있는데 좀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향후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버스 7개 가진 회사가 1년에 20억 적자가 난다고. 예. 그런데 대한민국 기업하신 분이 1년에 20억 적자 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